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평소엔 아주 부드럽고 매너도 좋고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화도 잘 이어지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아주 작은 피드백 앞에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이 굳고 눈빛이 바뀝니다.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땐 내가 조금 과했잖아. 그건 상대 입장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에 갑자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대신 이미 시작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줄고, 표정은 딱딱해지고, 눈에 띄지 않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것이 당장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은 공손하고 행동은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감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격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마음속에서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반격은 분노나 비난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주변의 시선을 조정하고 당신의 말투, 행동, 표정을 하나씩 비틀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복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표정 하나 없이, 정색도 없이, 그냥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로 충분히 위장되며 진행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대를 조율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언제나 당신이 틀렸다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피드백은 공격이 되고, 대화는 도전으로 바뀌며, 침묵은 무시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겨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대화보다 서열이 분명한 관계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건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정말 조용하고 담담한 말인데 그 말 앞에서 상대가 자신을 지키려 드는지 아니면 당신을 내치려 드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끝까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따로 있습니다. 큰 소리로 화내는 사람 말고 조용히 당신을 고립시키는 사람. 겉으론 괜찮다며 웃으면서도 속으론 당신의 말 한마디를 복수의 이유로 삼는 사람.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해도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감정을 존중할 준비가 없던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그 반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는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가깝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사라진 곳에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확인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에도 정색합니다. 분위기상 가볍게 흘려도 될 이야기인데 그걸 꼭 얼굴에 담아내며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예민한가 보다 싶습니다. 피곤했나 기분이 나빴나 그 정도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마음에 남습니다. 뭔가가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반응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너무 빠르고 너무 깊고 너무 자주 켜지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남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농담 한 줄에도 자존심을 걸고 반응합니다. 본인이 무너지는 것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강하게 반응합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불쾌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말의 뉘앙스보다 자신이 중심이 아닐 때 그들은 불편을 느끼고 그 불편을 대화로 풀지 않습니다. 바로 감정으로 밀어붙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웃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다들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 하지만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이용해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내 기분이 상했으니 너는 조심해야 한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상대가 말을 아끼게 만들고 다시는 그 주제를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조용한 제압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침묵합니다. 말이 줄고 표현이 줄고 어느새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아주 은근하게 천천히 나를 고립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말 한마디 전에 여러 번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발끈하는 장면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관계에 주도권을 줍니다. 그들은 절대 소리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대화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자기 감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감정의 대화가 아니라 권력의 구조로 바뀝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은 관계를 지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리를 완성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너무 자주 발끈하는 사람, 자주 정색하는 사람, 농담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굳이 당신의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화내는 것도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반응을 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감정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건 자유지만 감정을 지키는 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책임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했던 그 순간은 나를 지키라는 신호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발끈하는 순간 감춰둔 마음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멀어졌다고도 섭섭했다고도 말하지 않죠. 대신 말없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연락이 줄고 반응이 느려지고 표정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고 대화 중에 시선을 피하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건너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자리를 옮겼고 그 관계는 말없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사람을 지웁니다. 떠나는 척도 하지 않고 다정한 말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불편했다는 신호를 감정으로만 흘립니다. 피드백을 받거나 본인의 말에 반론이 붙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조심스럽게 지적한 순간부터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감탄을 주지 않는다. 이 관계는 내가 우위에 설 수 없는 구조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그들은 차갑게 침묵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도
연결할 이유도 없다는 듯 말이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상호작용이 아닌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조용히 밀어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먼저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 혼자서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멀어진 걸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담긴 전제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의견을 갖고 감정을 표현하고 거리를 느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자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침묵은 감정을 잃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꺼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단절을 선택합니다. 말 없이, 설명 없이, 감정 없이. 관계를 지우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내가 민감했던 건 아닐까? 내가 과했던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의심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말을 아끼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밀어내는 사람에게선 빠르게 걸어 나와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당신을 안심시켜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다해도 그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 마음은 당신 안에서 천천히 마르게 됩니다. 그 마름을 방치하면 결국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당신이 말한 적 있는 감정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밀려난 자리를 더 붙잡지 마세요. 설명 없는 단절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말이 닿고 감정이 들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지우는 사람 앞에선 당신이 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주 비교되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던지는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는 경우. 걔는 그걸 참 잘하더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안 했는데. 아, 그 사람은 그냥 다르지. 그 말 속에는 당신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나쁜 뜻은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반복되는 비교는 결국 당신의 존엄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자주 사용합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지만 상대의 위치를 은근히 끌어내립니다. 비교는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칭찬받고 싶고 상대는 조용히 작아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로 누르지 않고 말로 흔드는 것.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엔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르니까,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나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기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자리에서든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된 비교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칭찬하되 한계선을 그어둡니다. 넌 잘했지만 나는 좀 다르게 했어. 괜찮긴 한데 예전 누구는 더 세련되게 하더라. 그런 방식도 있지만 난 좀 더 단순하게 풀었어. 말은 다정해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나는 위, 너는 아래. 그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감탄이 아닌 평가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무서운 겁니다. 나를 의심하는 게 당연해지고 내 방식이 틀렸다는 전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니까요. 비교는 존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도 자주 반복되면 그건 의도입니다. 비교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진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순위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더 괜찮고 누가 덜 괜찮은지를 따지는 구조 안에선 감정도 위계화됩니다. 그래서 더는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웃지 못하고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감정을 보호하려고 선택한 본능적인 거리입니다.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줄입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내 자존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비교는 어떤 말보다 잔인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천천히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앞에서는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자주 다른 누군가와 연결짓는가? 나의 존재보다 나의 위치에 더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자주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비교 속에서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닌 나를 채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존재가 아닌 성과가 됩니다. 그러니 관계 안에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할 때 관계 밖으로 걸어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당신의 존엄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웃어주고 잘 됐다고 말하며 박수 쳐주는 일, 그건 어른스러운 인간관계의 기본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더 많은 걸 나눴다고 느낄수록 누군가의 성공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순간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은 상대의 성장과 자신의 위치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지금쯤 나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자리에서 나를 언급하지 않는 건 나를 넘어서겠다는 뜻일까? 이제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휘몰아치고 그 불편함은 얼굴에, 말투에, 반응에 드러납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와, 잘 됐네. 근데 그거 오래 갈 수 있을까? 너 요즘 좀 운 좋은 거 같긴 해. 그런데 그 일 원래 너 혼자 한 건 아니지? 말은 축하 같지만 그 안에는 평가와 의심, 그리고 견제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축하의 말로도 관계의 질서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위에 있어야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보다 앞섰다는 느낌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외부 요인의 결과로 치환하고 조만간 꺼질 거라고 말하며 안도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잡으려는 그 순간 흔들리는 말들로 중심을 깨뜨립니다.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는 거칠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애써 쿨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축하해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려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이 남긴 찜찜함, 괜히 혼자 들뜨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지는 마음.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부딪힌 자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의 감정이 커질 때 그것이 자신을 가린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을 축하해주지 않고 조절하려 듭니다. 당신이 너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을 보이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결국엔 당신 스스로 감정을 줄이게 만듭니다. 그 축소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내가 잘된 일을 마음껏 나누지 못할 때입니다. 기쁜 일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조심하는 건 그 관계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기쁨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선 당신의 걸음을 줄이지 마세요. 더 작게 말하고 더 조용히 웃는다고 해서 그들이 안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침묵마저도 당신이 스스로 자신 없다는 증거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맞추려 하지 마세요. 기쁜 일은 기쁜 대로 말하세요. 당신이 웃고 싶은 만큼 웃으세요. 그리고 그 웃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당신은 빛나도 됩니다. 그걸 불편해하는 건 빛의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에 당신의 온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듬대로, 당신의 무게감대로 감정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불안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런 날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감정을 꺼냈을 때 오히려 상처를 더 받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당신이 힘들다고 말한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차갑게 변한다면 그건 그냥 피곤한 날이 아니라 관계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일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 외의 것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불편, 슬픔, 혼란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그 얘기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네.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을 과한 것으로 만들고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당신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큰 소리가 아니라 판단과 무시의 말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불안을 예민함으로, 당신의 혼란을 감정 기복으로 정의 내리고, 당신이 뱉은 말들을 짜증이나 이기심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감정을 삼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허락받으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단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결국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타인의 감정을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들은 따뜻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따뜻함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자기 감정이 흐트러질까봐 상대의 감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선 굳이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감정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느꼈다면 그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감정을 계속 꺼내는 건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선 물러서도 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감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기가 당신의 감정이 숨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누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꺼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당신을 조용히 만드는 사람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장난처럼 들리던 말이 유독 마음을 찌르고 어떤 행동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의 진심을.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그 말이면 풀릴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끝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역으로 묻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건 그들에게는 패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옳아야 하고 항상 이해받아야 하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보단 정당화로 상황을 덮으려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들립니다. 그 말은 곧 너는 잘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그날 너도 기분 안 좋았잖아. 내가 너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랬겠어. 사람이 어떻게 매번 완벽하니? 겉으로는 합리적인 말 같지만 그 말 안에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채로 침묵하거나 더는 이야기하지 않는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그런데 관계라는 건 사과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바라봐주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없으면 아무리 대화가 이어져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래서 언제나 어긋납니다. 말은 계속 오가지만 감정은 늘 엇갈립니다.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솔직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게 의미 없다는 걸 반복해서 체감하면 결국엔 모든 걸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킨 감정은 언젠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지 감정을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당신의 마음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지금도 혼자만의 몫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감정이 부서지기 전에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세요. 사과 없는 관계에서 당신의 온기를 지키는 법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말은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마음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별뜻 없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선을 넘는 말투, 사적인 이야기를 슬쩍 꺼내거나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기도 하죠. 처음엔 웃으며 넘깁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말이 좀 거칠 뿐이지 나쁜 의도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웃는 법이 달라지고 긴장이 스며들며 스스로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에 부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경계 침범은 종종 우연을 가장합니다.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 생각해서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들은 친절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얼굴입니다. 당신의 사생활, 감정, 생각, 방식, 그것들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판단하고 바꾸려 듭니다. 당신이 정한 거리마저도 그들은 다시 잽니다. 자신이 불편하면 거리감을 없애고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과장된 친밀함을 흘립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키는 일이 피곤해지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침범당하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당신이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기자. 굳이 여기서 불편하다고 말하지 말자. 이 관계 나만 참으면 이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경계가 무너지면 감정도 따라 흐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 또 침범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란 걸 조절해야 할 감정량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방식이 맞고 너의 감정은 틀릴 수 있다고 여기죠. 그러니 경계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침묵은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너짐의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는 말할 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경계는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말한 불편함이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가? 관계는 연결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서로의 존재를 보호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심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게 되죠. 당신은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침범하는 사람보다 의도적으로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가볍지 않고 감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지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선을 지키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예의이기도 합니다. 말을 나눈 건 분명 몇 분이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유를 곱씹다 보면 결론은 늘 같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생각이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평가받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정면에서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대화를 통해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을 흔듭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눈빛을 피하거나, 표정을 굳히거나,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 넌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냐?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반박하려다 보면 자신이 민감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무 깊게 받아들인 쪽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말에 내가 왜 이럴까? 하지만 그 질문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진 것이고 이제 당신이 그걸 대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깁니다. 자신은 어떤 감정을 유발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반응만 문제 삼습니다.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건 내 해석이지.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말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상이 불편할 것 같으면 말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묵은 늘어나고 자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의 중심은 점점 그 사람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당신이 불편했던 게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말과 행동을 바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조용한 승리처럼 여깁니다. 당신이 미안해할수록 그들은 안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아볼수록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고.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납득시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불편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내 감정이 꺾였다면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그 질문이 더는 진실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진심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의심이자 침묵을 강요하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 질문을 멈추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지금 내 마음은 무시되어도 괜찮은지를 물어봅니다. 그 질문의 답 안에 당신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이 당신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처럼 시작됩니다. 걔는 너한테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너 얘기 걔한테 너무 많이 하지 마. 내가 봤을 땐 걔는 너보다 널 더 아는 척하고 싶어 해. 그런 말들이 걱정과 충고처럼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맞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하게 됩니다. 말수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깨닫습니다. 어느새 내 옆에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남아있다는 걸. 나르시시스트는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조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넌 나만 믿으면 돼. 이런 말들은 관계를 지켜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관계를 닫는 문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걸 불편해하고 감정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도 제한하려 하죠.
결국 당신은 점점 더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고 감정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말합니다. 역시 나밖에 없지. 그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확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외로움을 자산처럼 사용합니다. 외로울수록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할수록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습니다. 그렇게 고립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감시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질문은 많아지고 설명은 늘어나고 조심스러움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종속만 남게 되죠. 가장 무서운 고립은 자기가 고립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립은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곤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고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다치게 됩니다.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립의 끝에는 늘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듣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현실이 되고 그 사람의 평가가 진실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혼자선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립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누가 강제로 당신을 가두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없이 사람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관계를 자르지 않고도 관계를 차단하는 능력. 그게 바로 그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만 갇혀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호흡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립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세계를 좁혀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 당신 스스로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삼킨 만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꺼낸 말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